나중에 한국교회 장로교가 분열할 때 각파의 거두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럼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요 이 찬양 방송이라면서요. 네. 이거 워낙 위험한 얘기라서 말 잘해야 된다고 하더니 네, 이 느낌을 네.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서북 청년단 얘기만 안 하려고요. 반갑습니다. 네, 발군의 고도 손승호입니다. 네, 한국 기독교사의 낭만을 찾아 새로운 길을 나서는 홍사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선교사 언저리 문학자 코알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또 우리 한경집 편, 이달의 교회사 한경집 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년도 출생이시죠? 이분은 1902년 예. 12월 29일 예. 출생입니다. 12월에 태어나셨는데 상 받았다고 6월에 끼워 맞춰가지고 네. 지금 하게 됐습니다. 김재준, 한석헌, 그 이용도, 네. 그다음에 이용도 김교신보다 한 살 어리시네. 아, 그렇죠. 이영도 목사님은 없잖아요, 근데 아까가 이용도 지난주에 목사는 장로교에서 옛날에 네. 2단으로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아마 득표율이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용도, 김교신, 김재준, 한석헌 4명이 1901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20세기를 열면서 태어난 기독교의 사성. 근데 딱 그 울산바위 같은 분이네. 울산바위는 왜요? 1901년에 오송에 들 수 있었는데 1년 늦게 태어났어. 근데 네 분 모이시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막 할 것 같은데 호적이 잘못돼서 늦게 등록됐다 이러시면서 야, 내가 엄마가 그래. 계산 잘못해서 1901년 12월인데 내가 먹고 살기 잘못했어. 힘들어서 늦게 신고했다 이러지 사실 않을까. 1902년 12월 29일이 이제 네. 어떻게든 1년 좀 땡겨 보시려고 이제 음력으로 치신 거고 네. 양력으로 치면 1903년 아, 네, 1월. 그 한국교회 원산 대부흥에 그러니까요. 태어나셨네.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네. 뭐 그거 아니면 1907년에 태어나셔야 되고 네. 평양 뭐 이렇게. 자, 아무튼 우리 한경진 목사님 어떤 면을 부각시키실지 기대해 보도록 일단 뭐 하겠습니다. 태어나셨던 것부터 얘기를 하면요. 이제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농부. 이거 좀 차고해. 어쩐지 좀 멀더라. 네,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나셨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성함은 이제 그 한도풍. 한도풍. 네. 이름이 그 비범하시네. 네. 그런데 뭐 그 딱히 뭐 하신 건 없어요. 예. 그냥 뭐 12살 됐을 때 아버지를 잃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도풍 선생께서 네. 그 잃었고 당시에 이제 15살이던 형이 이제 뭔가를 했나 봐요.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 그래가지고 홀딱 날려먹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사셨대요. 보증을 잘못 써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되게 사람이 좋은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그 아버지의 성품에서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한경진 목사님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네,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아니 아버지는 일찍 여인 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쯤에 이제 다른 새엄마 예, 맞이했는데 또 새엄마가 이제 그 전처와의 자식도 이제 차별하지 않고 잘 키워주셨대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 흔히 얘기하는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이 됐고 이런 스토리랑은 좀 거리가 있는 분이세요.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잘 사셨던 거죠. 이 돈이 많아야 구김이 없어. 가난했다니까요. 예? 아니 가난- 가난했다고요? 네. 그렇게 힘든 집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나요? 네, 어쨌든 여기가 네. 동네 자체도 굉장히 작고 외딴 마을이라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던 마페 선교사랑 한석진 네. 나중에 목사님 그때 당시엔 조사였죠. 조사가 평양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우연히 와가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굳이 여기를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외딴 마을에 살았던
거죠. 예. 뭐 이분이 이제 그 오촌 숙부가 같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네. 예, 그 숙부님 댁에 그 대문에 성경 말씀이 붙여 있었던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와.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네. 다 같이 생자를 주셨으니 끝까지 하려고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 이는 저를 이는 저를 음을 몰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신이 어떤 존재냐,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한경진 목사가 평생 자기 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네. 네, 뭐 그런 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동네 교회에서 운영했던 진광소학교에 다녔고, 여기에서 이제 1916년에 진광소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당시에 소학교가 8년제거든요. 오 그래요? 8년제인데 월반 제도가 있어요. 머리 똑똑한 놈은 빨리 내보내는 거죠. 근데 한경진은 6년 만에 이제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좀 지적인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1903년 2년생인데 네. 1916년에 결혼을 했네. 1916년에 소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한경진 목사님 그 백과사전 보고 있는데 또 이상한 거 보는 건 나. 아니 여기 보면 1916년 배우자 권찬빈 권찰과 결혼했으며 이렇게 아주 나오네. 옛날이니까 뭐 16살 뭐 16살에 15살 15살에 결혼했네. 결혼할 수도 있죠. 꼬마 신랑. 그러니까 그 당시 흉은 아니에요. 솔직히 15살이면 꼬마 신랑도 아니죠. 다 컸어. 컸지. 네.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좋으셨겠다. 아, 좋으셨겠다고. 아 진심이세요? 아니 부담도 되셨겠다. 진심. 아니 지난번에 뭐 일찍 결혼하셨네. 저한테는 계속 더 늦게 결혼할 거 계속 보셨었잖아. 아니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면하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연애를 오래 해라.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 진광소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숭실학교로 진학을 할까, 오산학교로 진학을 할까 고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숭실과 오산의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오산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네. 예, 숭실은 아무래도 선교사들 네. 입김이 강한 뭐 이런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 어르신들이 그 남강 이승훈이 세운 그 애국애족의 정신을 따르는 그 오산학교로 보내기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안 어르신들이 가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오산학교로 갔고, 정주. 네, 그 숭실은 평양에 있었고 네. 네. 정주는 약간 바닷가 쪽이고 네, 평양은 내륙이잖아요. 네, 네. 그 조금 떨어진 데를 간 거죠. 그리고 2학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지, 입학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제 보결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결 시험을 봤더니 얘가 또 시험을 잘 봐서 너는 입학하면서 바로 2학년 예,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제대로 못해요. 왜요? 오산학교가 이제 어렵나? 3.1운동 아. 예, 그때 이제 네. 일시적으로 좀 문을 닫게 되니까. 남강 선생님이 네. 3.1운동 민족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네. 제일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짱 같은 분이잖아요. 네네. 예. 아, 졸업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졸업식은 못하고 졸업을 했죠. 예, 예.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닙니까? 뭘? 뭐 우리 대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94년도에 졸업식을 제대로 못하고 숨어서 95년도 95년도에 왜? 그때 우리 한참 사건이 많았어요. 94년도에 1년 내내 데모를 하느라고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채우고. 95년 2월 졸업식 날 예. 대거 졸업식 날 온 신학 졸업생 예정자들이 졸업식 그 딴 데서 졸업자 이제 딴 명 데. 졸업자 명단에서 누락이 돼버렸지. 맞아요.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 난리 났죠. 났죠 그날 또. 예. 몰래 그 학교 다니던 사람들만 졸업하게 됐죠. 그때 그 졸업식 사태 나고 다음 날 우리가 입학식을 했어요. 맞아, 뉴스에 그때 MBC 뉴스에 엄기영 앵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랑을 전해야 할 신학생들이 폭력이 웬 말입니까 이랬어요. 맞아요. 첫 뉴스 일보였어요. 그 당시에 코알라님 저기 좀 보세요. 네. 예.
우리 동기 1등으로 네. 우리 코알라님께서 네. 서울대를 버리고 입학하셨습니다. 안 됐죠. 근데 다음 날이 입학식인데 네. 그 전날 졸업식이 뉴스에 MBC 뉴스 대구장만하기라고. 9시 뉴스 일본으로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 날 입학식 하러 갔어.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걸 다 보시고 우리 신동현 코알라님께서 졸업을 했네 그래도. 졸업을 참 조용히 안타깝습니다. 숨어서 했죠. 근데 뭐 그 입학식 전날 졸업식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뭐 그제 와서 학교 근데 물리기는 늦은 그때 거죠. 뭐냐면 총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누가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같이 가는 없어. 저기 입학 수석 장학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그 장학금도 나중에 한참 1학기 지나고 받고 막 그랬던 그때 거예요. 그 졸업식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던 총장이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학교에 진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총장이 못 받았다. 거의 학교에 못 들어왔어 1년 내내. 총장 이종수- 대행인가 그랬어요. 이종수 네, 총장. 총장 대행. 그리고 며칠 지나서요. 그 저기 우리 채플 시간이었거든요. 채플 끝나고 미스바 기도회를 한대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지. 네, 그래서 그 3층이 채플실이었거든요. 우리 건물은 1, 2, 3, 3개밖에 없어. 3층에 다 올라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내려가는 길이 다 책상과 걸상으로 막혀 있네. 갑자기 금식 기도회를 한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강제 금식 기도. 며칠을 이제 갇혀 있었는데 너 올라왔었냐? 네, 갇혀 있었죠. 나도 같이 있었어. 와, 하여튼 그런 시대에 나중에 안 사실은 이렇게 다 어디로 가셔서 뭐 선배들은 내려갔어. 먹고 오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신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 네,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형님 큰 형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 한경재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자기가 세 가지를 배웠다 그래요. 하나는 일단 애국하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과학의 중요성. 네. 그래서 좋다. 한경진 목사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 뭐라고 했죠?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면서도 그 과학적 지식을 많이 설교에 활용해요. 진짜. 네, 생물학이라던가 뭐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마 또 그 당시에 또 챗 GPT?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한 10리터 마실 수 있다 뭐 과학적으로 10리터를 마신다고요? 요즘 그 후쿠시마. 과학적인 사람들 오염수 뭐 10리터 마시겠다 뭐 많이 그때는 아직 나오잖아요. 핵 개발 안 했을 때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었겠죠.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애국심이 있고 과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제대로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술을 믿어야 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과학을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숭실학교 이과에 진학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최우수 뭐라 그러지 수석? 네. 수석 졸업. 네. 이과 대학. 이과를 수석 성적을 받았대요. 예. 네.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뭐 했냐면은 과외. 아니요 선교사 비서. 예. 그 아니, 블레어 선교사. 옛날에는 선교사님 뭘 하시는 분인데 비서까지도요? 선교사가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뭐 비서 월급 누가 주냐고. 그 선교부에서 선교부에서 다 예산이 주죠. 책정돼 있지. 근데 우리는 선교사들 보내지만 비서 안 딸려주잖아요. 아니 또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거기 환율 차이가 나는 곳에는 가면 집에 아니 베트남, 태국 간 사람들 비서들을 보내주진 않잖아 우리. 아니 현지에서 현지에서 현지 고용을 안에서 하죠. 알아서 자기가 현지인을 비서로 채용하는 거죠. 고용- 그렇게 따지면 비서 한 6명씩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라.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한국인인 한경직을 이제 비서로 채용한 거기 그런 비서가 거죠. 못해서 다 줄 섰어. 다 그중에 이제 장학금 받고 돈도 꽤 잘 주고. 돈도 선교사 그 조사를 하면은 예. 돈이 좀 나오거든. 좋네. 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네. 저 내지 선교여행 갈 때 이것저것 다 싣고 가거든. 예. 그 심지어는 그 수세식 병기 있잖아요. 병기를 전담해서 들고 같이 가는 조사도 있었대. 병기 네. 지금 무슨 아랍 왕자예요. 근데 옛날에 병기를 들고 그랬대. 오게. 양병기 뭐 같은. 박근혜야? 하지만 다 그게 고용 창출이라니까. 그게 다 창조 경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하기 때문에 예. 그걸 다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니 저기 만족도도 높고. 저 뭐야 아랍에미레이트 왕자 왔을 때 헬스기구 들고 온 거나 저기 우리 박근혜 다니면서 병기 들고 병기- 다니거나 병기- 비용 다 줬어요. 그래도 욕하잖아.
근데 그다음 뭐가 달라? 제가 얘기가 좀 격가지지만 어쨌든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그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선교지에서 보여주는 것도 선교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했대요.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대. 지금 들으면 짜증 나지. 항상 싸고 돌아요 선교사들 보면. 벤저너 세계 선교센터에 알았어.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습니다. 알았어. 또 웨슬리 화이팅. 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로교의 뚜렷한 기둥이신 한경재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숭실 졸업했고요. 네. 미국 유학을 가요. 네,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러기엔 자기가 이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예 인문 쪽이 아니었어요. 네네 숭실에서 이과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과학을 좀 인문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엠포리아 대학이라는 데를 먼저 가요. 근데 이때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윤치호한테 부탁을 하죠. 나 100값만 좀 내달라. 그래서 윤치호가 그때 100원을 주거든요. 얼마입니까? 어... 지금으로 따지면요. 거의 천만 원 가까이 하죠. 1000만 원? 네. 그 엄청 많이 주고. 네. 김재준 박사도 윤치호 도움 받았다던데. 네, 윤치호가 아무래도 돈이 많았으니까. 대표적인 친일 윤치호는 감리교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죠. 친일 인사분이시잖아요. 한경직이 그래서 윤치호한테 돈을 받으면서 내가 꼭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치호가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 돈을 갚아라. 내리사랑.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한경직이 누가 갚냐면 윤치호 아들한테 갚아요. 이게 좀 재미가 없어. 이러면 이제 다른 유학생한테 드라마가 안 나오네. 드라마가 안 나와. 이거 화천대유야. 50억. 밥상도. 50억. 아들인데. 와. 이자 쳐서 갚았어요? 환율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갚았대요. 예. 근데 좀 재미는 없죠. 아무튼 엠포리아 대학에 가가지고 심리학, 윤리학, 역사, 철학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엠포리아 대학도 1년 만에 졸업을 해요. 그게 아무래도 그 숭실대학에서 학점을 좀 인정을 해줬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린스턴으로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린스턴이 당시에 지지고 볶고 싸우던 몇 년도죠 그때가? 이때가 2020년대 그쵸, 아주 구파 신파 막 나눠서 싸우고 네, 그때예요. 그때 아주 그 메이첸하고 네. 어드만 음. 막 그 신학적 갈등이 첨예할 때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근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격렬하게 또 토론됐던 신학교였어요. 1920년대. 네. 20년대. 1929년에 미국의 장로교 자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뭐 그러죠. 이게 다 그 우리나라 장로교 분열도 보면 늘 신학교를 끼고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프린스턴에서 싸움이 시작돼요. 장로교가 신학교를 끼고 장로교가 분열할 때 한신 조선 신학교 장로교회 신학교가 나중에 광나루 장신 상도동인가 사당도인가 사당. 총신 막 신학교 중심으로 나뉘지. 우리 깨어진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 우린 모건하고 협성이 있죠. 그러니까 깨어진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네, 뭐 그쵸. 뭐 깨지기도 하는구나. 그래도 그때는 학교가 3개나 되잖아요. 합치지를 아니 우리 평양에 성화 신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깨진 게 아니죠. 베이스가 탄탄한 거지. 피라미드죠. 아무튼 요 갈라질 때 예. 그 같이 공부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있어요. 김재준, 한경직, 박형용.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이때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김재준, 한경직, 박형용이 나중에 한국교회 장로교가 분열할 때 가파의 거두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럼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 저기요 이 찬양 방송이라면서요. 네.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프린스턴은 같이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하나는 기장, 곤란하네. 하나는 합동, 하나는 통합. 네. 이렇게 진짜 다 딱 색깔별로 셋 다 또 이북 출신이시고. 예. 아니 찬양 방송이잖아요. 못된 걸 배우다죠. 근데 송창 그때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죠. 네. 뭐 이분들을 보면은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안 했던 거는 박형용 예.
이분이 원체 또 보수적인 분이시니까 이제 이 부분은 또 그때 이제 그 프린스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갈라져 나가는 사람이 이제 메이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옮기는 보수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신사 참배 안 하죠. 이제 김재준이나 한경직 같은 경우에는 신사 참배 하고, 예. 그리고 반공 입장에서는 박형용은 이제 정치와 종교를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하는 성향이 좀 강해서 그런지 반공이기는 한데 그냥 반공이라고 치면 한경직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공이라는 하고 김재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반공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대화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반공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다 많이 나죠. 그 저 기장의 대표적인 목사님 누구셨죠? 아, 나 순간 강원영? 아니요. 김재준? 아니 저기 민중신학 그분은 그 서남동 아니, 안병무. 안병무. 안병무 목사님은 같이 못 놀았습니까 여기서? 안병무는 급이 안 되나? 이제 목사도 아니고 너무 네, 나중에 어렸을 때 늦게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현대 애지 이분들이 보기에는 홍계로 가방 못질하는 생각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적인 게 호남에 있는 교회들은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되게 진보적인 기질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보수.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기장 장로교인데 경동교회 같은 경우는 네. 신학적으로는 되게 열려 있대.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또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캐릭터에 따라서 네. 그 좀 다른 것 같아. 뭐 보수냐 진보냐를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신학적으로 진보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데도 있고 네. 반대일 때도 있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박형용이 제일 보수인데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보수일 수도 있어요. 네. 박형용은 오히려 좀 이렇게 유연한 네. 한경직이 유연하다기보다는 정치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하고 나는 모르겠고 네. 뭐. 근데 이제 한경직이나 김재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공국론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고. 하여튼 예, 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공부 잘했고 네네. 그 다음에 정말로 엘리트 코스 밟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머리도 좋았고 그런 분이었다. 이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예, 뭐 찾아보시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생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상 받은 거. 상 받은 거. 예,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잖아요. 6월 달에 상 받았다고 지금 들고 온 거 아닙니까? 네네네. 왜 받은 거예요? 일단은 이분이 처음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교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귀국해서 교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일제가 반대를 해서 교원 자격을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학교 선생이 못 돼요. 정교조인가? 아니요,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이 불온할 수 있다. 이제 그때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면 사상이 1930년대니까 이때 이미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식민지 학생들을 때문에. 가르치는 걸 못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겨자 먹기로 목사가 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근데 이제 목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야? 말하자면 네. 원래 이분이 꿈꿨던 거는 지적인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게 분이니까 느낌입니까? 아니면 정설입니까? 제 느낌입니다. 네. 뭐야? 근데 어쨌든 목회자 목사를 하겠다고 한 소명이 없잖아요. 억지로 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뭐 기름 맡겼으니까 기도해보고 그러면 뭐 목사 하겠으면 아니요 됐겠지. 저기 손 박사님 네. 초반에 네. 이거 워낙 위험한 얘기라서 말 잘해야 된다고 하더니 네, 느낌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서북 청년단 얘기만 안 하려고요. 아무튼 여기 내가 할 건데. 요 사전에 보면은 프린스턴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폐결핵으로 약 2년 6개월 네. 고생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회심의 시기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폐결핵 아팠잖아요. 폐병 앓으면서 네. 보통 신앙 체험만. 그럼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서전 같은 거 근데 보면.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그 전에 이미 미국으로 가기 전에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들었고 네. 신앙은 있었지만 목사직을 하겠다는 생각은 공부하고 오셨을 때까지도 없었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윤치호도 사실은 다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근데 다 목사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학문을 그렇죠. 해야겠다 그 차원이었지. 그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목사를 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평양 숭인학 상업학교에서 교사로 네. 있었네. 숭실대학에서 가르치고. 숭실대학 교수 취임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죠. 교원이 아 숭실대학이 네, 교수 반대를 네, 해서 대학 안 교수님이 됐다. 목표였구나. 네, 네. 교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형사들이 1년 넘게 뒤를 쫓아다녔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상이 미국 불안하다. 유학 갔다 왔으니까.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그때 30년대에 이제 그 아빙동 당권 주석이라고 1934년에 감리교 목사였던 류영기가 출판사를 하나 차려요. 예. 신생사라고. 그래서 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으로 가장 따끈따끈한 미국 그 감리교회에서 갓 출간한 단권 성경 주석을 하나 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으로 한번 번역해서 최근 나온 거를 바로 직역해가지고 내보자 해가지고 류영기가 프로젝트를 해요. 네. 근데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주석서에 대한 갈증이 엄청 높았어요. 왜냐하면 쟤들은 주석이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서로 해석이 충돌하고 갑론을박을 하니까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저술한 최신판 주석을 좀 내놓으면 한국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류영기가 이제 그 번역팀을 꾸리거든요. 갓 프린스턴에서 돌아왔던 한경직, 김재준, 송창근, 일본 유학파인 최필근 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 장로교 그 젊은 신학자까지 끌어들여서 이걸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그 당시 미국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논쟁에서 뜨거웠던 지금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편집설이 들어가요. 문서설. 문서설. 이 문서설이 비평학이 들어갔구나. 문서 네. 비평학이 반영된 네. 주석서예요. 근데 문서 비평학이 반영됐지만 내용은 아주 복음적인 네. 그 감리교에서 낸 아빙돈사에서 낸 출판 단권 성경 주석인데 이때 번역팀으로 참가를 하거든요. 네. 이게 나가지고 장로교가 난리가 나. 왜요? 사탄의 책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 물든 그 타락한 주석서를 가 나왔다. 해가지고 막 장로교가 난리 났는데 그때 번역자 명단에 장로교 젊은 신학자들이 있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사과도 하고. 아 사과도 해요? 저 총회에 불려가가지고 성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는 아직 영감설인가? 그러면? 거기는 이제 축자 영감설이 좀 지배적인 분위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뭐 직접 쓰신 성경인데. 네, 레이놀즈나 이런 사람들 조금 더 지성적으로 변증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당국이나 네. 한국 교회 교권 당국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물을 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30년대 초반에 예주시 요시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웃긴 게 그 당시에 주석에 대한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석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봐요. 나 성경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주석서들 참고 하는데. 뭐가 안 보시는 거 안 주석도 봐요. 주석 안 보고서 그렇게 보는 하시는구나. 분이 내 그 설교 거의 드뭅니다. 어쩌다가 한 명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나눠졌을 때 그 지지한 20%의 한 분 같아요. 예, 이게 저는 이제 초짜가 저는 아니고. 설교 준비하는 걸 저희 아버지밖에 못 봐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봤지. 예, 근데 아버지는 지금도 주석서 두세 개는 같이 펴놓고 보면서 설교 준비하시거든요. 아들이 쳐다볼 걸 아시는 거죠. 아, 교회에서 어쩐지 맨날 주석서밖에 안 보더라니.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주석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냥 컴퓨터 칩 나오니까 나무 위키 보고 위키 대백과사전 나무 위키 좋아. 잘 만든 사람. 네. 그런 거 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또 무슨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로고스 성경인가 뭔가 몇 개 막 헬라어 띄워놓고 막 이런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주석 보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주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당시
그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급진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당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너무 보수적이었죠.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활동이 다 되게 위험스럽게 보여졌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네, 1932년에 네. 신의주에서 목회를 시작해요. 처음. 아, 첫 목회지가 네. 신의주였구나. 네. 신의주 제2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행복했냐가 되게 특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저는 평민의 한 사람으로 가난한 무리 중에 끼어 있다는 행복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더니 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왜 한국은 공부밖에 없는데? 윤초가 빌려줬죠. 빌려서 유학비를 다 썼겠지. 다 썼겠지. 그 제기하는 질문이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폐결을 또 안 했는데. 아니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도 이제 다른 집안이랑 비교해서 가난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 아예 없는 집안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 소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 소를 팔아서 자식을 이제 그러니까 3마리 있으면 됐지.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성향이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행복감. 그러니까 이후에 한경진 목사가 갖고 있는 사회 봉사라던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복순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고아들 그다음에 무위탁 노인들을 위한 보리논을 신의주 보리논을 설립해서 봉사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을 계속해서 설립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고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 우리 그 날몽님이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겠네. 중요한 예. 롤모델이네. 복지. 근데 난 진짜 가난한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 신의주에서 보리논을 만들었는데 네. 해방 이후에 월남하셔가지고 보리논을 재건을 해요. 그게 어디 있냐면 후암동에 있어요. 후암동에 가면 영락 보리논이라고 있는데 그 영락 보리논 자리가 일본인 그 감리교 출신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시는 그 일본 분. 예,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늙어서 그래. 어쨌든 예.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예, 가마쿠라 보육원을 원장인데 이름이 달라. 아무튼 가마쿠라 보육원을 가가와 도요 있고. 아니 가가와 도요는 일본 기독교 사회주의자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아 노리마찌? 아 노리마찌는 저 지금 노리마찌는 수원이고. 수원이고. 아.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가마쿠라 보육원이라고 일본인이 와서 네. 우리나라 조선인 고아들을 모아다가 기르는 그 보육원을 만들거든요. 그 시설을 이제 월남한 한경진 목사가 영락 보리논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도 있어요. 영락 보리논 있고 나중에 그 일본인 소다가이치. 맞다, 소다가이치. 소다가이치가 이제 한국에 다시 귀국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락 보리논에서 아이 고아들하고 같이 지내. 또 거기서 같이 지내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시지. 그래서 양화주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소다가이치도 대단해요. 그때 장례식을 거기서 하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네. 일본 사람 장례식을 왜 거기서 하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네. 아무튼 한국인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봉사했던 아주 선한 일본인입니다. 네. 아무튼 그 거기가 영락 보리논이에요. 네. 어쨌든 한경진 목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3대 목표, 4대 지도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의 그 목회 철학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3대 목표가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읽어볼게요. 첫째는 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면을 생각할 것이 이 전도 사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래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교회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나라와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한 가지 방면이 더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가 공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한 사람,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한 고아들이 많습니다. 사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까닭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낙오자와 노인으로서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우리는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봉사의 뜻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갖고 있는 3대 목표라고 하는 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전도하는 곳이고 교육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들 옆에 있는 곳이다. 구제하는 곳이다. 라는 거. 네. 이분의 그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대 지도 방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는 이제 복음주의 신앙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에큐메니컬 신앙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예, 교회는 하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교회는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교도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빈을 되게 강조하고 네. 마지막이 이제 사회 참여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4가지 지도 방침. 그렇죠. 사회 참여를 너무 하셨죠. 그렇죠. 뭐 이런 세게 방향으로는 하셨죠, 저는 세게. 아니 그것보다는 요즘 한경직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과하게 하죠. 그것이 뭐 당시로서는 뭐 근데 또 요즘 뭐 재건회도 있고 하니까 예,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복지재단이 굉장히 많은데 아동복지 사업이 영락보리넌, 영락그룹홈,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 사업은 영락경로원, 영락요양원, 영락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영락소규모 요양원, 은빛사랑채 노인주간보호센터, 영락노인전문요양원, 모자복지 영락모자원, 영유아보육사업으로 합실어린이집, 영락어린이집, 뭐 장애인 부분 복지 사업으로 영락애니아의 집, 영락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온갖 걸 다 하셨네요. 네. 부럽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다 이 단체들 다 이사장 네, 다 그렇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복지관인 거예요. 이게 복지관에 뭐 많은 문어발식 거니까. 문어발식 복지 사업. 아예 사회복지재단 큰 거를 짓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기에, 거니까 모든 것에 이사장이 돼버릴 수밖에 예,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역시 뭔가 눈이 반짝이는데. 월드비전도 네. 박피어스 목사님이랑 한경진 목사님이 함께 설립한 단체이기도 하죠. 네. 한때 선명회라는 이름으로 네. 통일교 관련 루머에 항상 시달렸죠. 많이 시달렸죠. 어린이 네. 선명인가? 뭐 그렇지 않았나요? 그냥 한국 선명인데요. 한국 선명이었나? 어린이 선명회 그게 무슨 선명족 같은 어린이 선명 무슨 선명이었나? 아 헷갈리네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활동들을 해방 이후에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템플턴 상을 받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한기총을 만든 사람이 한경진 목사님이거든요. 예, 한기총을 만들고 한기총이 뭘 하냐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남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북의 밥을 굶는 빈민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템플턴 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90년대 저기 서북청년단 사건 지나고 받은 거잖아요. 템플턴. 92년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받은 거잖아요. 제주 4.3 사건이 48년이라고 치면 한 45년 정도 지나서 받으신 거죠. 그렇답니다. 그 90년대 한기총에서 사랑의 쌀 나눔 그 대북 활동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때 96년에 제가 군생활할 때 김영삼 정권 때였거든요. 김영삼 정부에서도 북한에다 쌀을 엄청 보냈어요. 96년이 어떻게 김영삼 정부입니까? 저도 96년 9월 군번인데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네, 98년에 김대중이 당선이 됐어요. 96년도 97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다 쌀 엄청 보냈어요.
그 정부가 보냈거든요. 아마 그때 그 한계총에서도 같이 많이 했겠지. 근데 군대 내에서는 그거 북한의 쌀보내기 운동에 장병들이 참여했다가 영창 갔어요. 그러면서 그 육군 참모총장 공문이 전국 부대에 내려왔지. 북한 쌀보내기 운동 참여하면 이적행위다. 요즘 우리 장병들이 그 적개념이 해야다 이러면서 적개념 학립교육 다시 막 강화 주간으로 막. 몇 년도에? 96년. 그래가지고 그때 저 헌병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군부대에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전역 앞둔 예비역 병장들이 모여가지고 집체 교육 받거든요.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어디 있는데? 나는 교육사령부 예하부대에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에이 저 기관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가 아이고 운전병이었다면서요. 내가 헌병대. 한강도 운전병이었다. 내가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예. 부대 그 전파 다 하죠, 사령부에서 전파. 내려오는 아. 공문은 제가 다 팩스는 내가 다 받고 어느 빨리 지역 했어요. 어느 지역? 교육사령부 예하. 그 교육사령부 어디에 있죠? 나는 종합행정학교. 중앙행정학교 대전인가? 어디죠? 아니, 성남. 아, 아 왜?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헌병들이 가서 교육받잖아요. 네, 헌병 EBC들이 우리 부대에서 다.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때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때 김영삼 정부나 한기총이 북에 쌀 보내는 거를 군대에서는 다 이적행위라 그랬어요. 싫어했죠. 그 전에 하나회 쳐낸 지 얼마 안 됐을 네, 때니까. 96년, 97년. 아직 그 사람들 남아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의 분위기하고 지났을 때니까. 군내 분위기가 완전 달랐는데 이때 한기총 괜찮았네 그래도 북에 쌀도 보내고.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가 좋다고 해서 나머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활동도 하나씩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것도 했다. 아 그럼요. 이런 거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강경진 목사님이 그래도 그 이북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주영은 소를 몰고 올라가시고 예. 정주영도 이북 출신이거든요. 예, 맞아요. 강원도 통천 쪽이고 이분은 평안도 평안 출신이니까 쌀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좌파적인 행동을 하니까 한교총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한기총이 더 한기총보다 좀 오른쪽이잖아요. 한기총이 더 오른쪽이긴 한데. 한교총이 더 오른쪽이죠. 아니에요. 한기총이 더 중간이에요. 중도.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한기총이 더 좌파적인 활동 많이 했을걸요. 북한에 뭐 보내고. 아니 한기총 나뉜 거는 정광훈 때문에 나뉜 그러니까. 거잖아요. 요즘 한기총 또 다시 우리 왼쪽으로 돌아섰어요? 한교총이요? 한기총? 아니요. 그럴 리가.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상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100만 달러가 넘는데요. 그냥 다 북한 선교 기구에 아, 예. 깔끔하게 줘버려야 돼요. 예. 정통 기독교 신학 방송, 역사 신학 방송. 예. 네. 한경직 목사님 찬양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은퇴를 하시게 네, 되죠. 네, 네. 예, 은퇴를 하시게 해서 교회에서 되게 좋은 집을 마련을 해줬대요. 하지만 교회에서 직업을 마련해 줬다고. 집을, 예. 좋은 집을 예. 사실 때 편안하게 사시라고. 어. 근데 이거를 마다하시고 남한산성에 한경직 우거처라는 편말을 붙여놓은 6평 남짓한 네, 국민주택의 한 방을 거처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이요? 네. 가면은 나도 가봤는데 예. 그 남한산성 안에 영락 여자 신학교라고 있어요. 예. 네. 조그만 캠퍼스 예쁜 캠퍼스가 있는데 그 위로 한 100m 올라가면은 남한산성 성곽 끼고 있는 능선 위에 예. 엉뚱 같은 집 하나가 음. 서 있어. 네. 그 여기 왜 집이 있나 싶은 이상한 한옥이에요, 집이- 한옥? 아니 그냥 쓰레트 집 같아. 쓰레트지, 야, 옛날. 그러니까 공- 단출한 양옥집. 근데 진짜 다 대여섯 평밖에 안. 음. 그러니까 움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저 영락 여자 신학교 관리 집사 살 법한 집. 딱 그런 집이에요. 네. 네. 아무튼 아니 관리 집사 내가 비하 발언인가? 그거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튼 옛날 같으면 그 1920년대 뭐 선교사 살았던 뭐 이런. 살았던 집 옆에서 뭐 저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아 이거는 귀하지. 아, 저 정도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 행랑아범 행랑채 같은 집이에요. 네. 요게 이제 목회자가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신념을 목사님이 갖고 계셨어요. 예. 돈, 예. 버려야 되고 여자. 여자 예. 해야 되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금검절약이 돈 아니에요? 돈이죠. 그러게요. 근데 그럼 이거 명예겠지, 명예. 근데 권력 뭐 이런 거겠지. 돈, 여자, 권력이잖아.
돈 여자 권력은 이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고. 돈, 여자, 술, 술, 담배 뭐 이런 게 없어. 담배, 이분은 마약. 그런 거 안 하셨으니까 권력이겠지. 아무튼 네. 그 십수년 전에 제가 정동제일교회 팀을 인솔해서 남한산성 답사를 갔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누구를 인솔했다 이런 얘기.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그 자. 우거처를 안내를 했어요. 갔더니 음. 딱 한경진 목사님이 살던 모습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하나, 뭐 옷가지 몇 개, 그다음에 장롱 하나, 의자, 그때는 뭐 책상.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인가요? 먼저? 혼자 지내셨던 네, 것 혼자 같아요. 지내셨대요. 사모님 살아 계셨는데? 아니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 사모님이랑 합장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먼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예. 혼자 거기 근데 이것저것 진짜로 했다. 가서 보니까 인터넷도 안 됐을 거고 와이파이도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좀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 다 했나 보네.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졌어 집이? 몰라요. 제가 십수년 전에 갔을 때는 완전히 허름한 집이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 맞아요. 예. 옛날 모습이 벽돌집인데?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집 한 번 가져본 적이 없고 땅 한 평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죠. 필요가 없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웨슬리가 이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했듯이 목사님이 손대는 건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졌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죠. 다 가진 분이었죠.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는 뭐 다 가지신 거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니까 제 말년에 타고 다녔던 휠체어랑 지팡이, 그 다음에 털모자, 그다음에 옷 몇 개, 이게 이제 그 유품의 전부였던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서 가진 거 청빈한 삶을 살았다. 네. 아니, 어쨌든 이분에 대한 뭐 평가가